안녕하세요.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의 조우입니다. 종 박사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20, 30대 조울러들이 스스로 자립시키는 그런 팁들을 좀 공유해 드렸는데, 오늘은 장년분들이나 아니면 노년분들 예. 중에서도 조울증으로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많이 알겠습니까 해갖고 여기 나오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당사자 연구를 하신 분이나 뭐 자료들 같은 경우를 참고를 하고 네. 제가 그 중에서 해갖고 가장 제가 이건 현실성이 있다. 네. 그런 거를 갖다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이거는 해갖고 40, 50대 이상을 갖다가 목표를 하고 있고요. 아까 20, 30대는 해갖고 핵심 키워드는 하나였습니다. 단계적으로 사회적 노출을 해서 자신을 어디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라면은 40, 50대는 해갖고 단계적으로 내가 이제 수용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누구를 수용하느냐? 나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노출시킨다는 거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가는 것이고,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네. 내가 변화의 한계를 알게 하는 네. 거고. 그렇다면 장년인 경우에는 네. 단계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는. 수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쪼그라들라는 말은 아니고요.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는 왜 그런 거죠? 이미 그때는 이제 상처가 더 깊거든요. 그러니까 이 30, 40대는 해갖고 내가 변화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성숙하고 변화를 하는 걸로만 그거가 많이 잘 되면은 성장하면은 다른 것들을 그래도 많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게 그거 같은 경우는 없다는 게 아니라 네. 우선순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20, 30대는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수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고 변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면은 30, 40대는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수용이라는 게 말은 수용인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용서. 네. 보통 이제 용서는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나한테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용기 있거든요. 사실 나를 용서한다는 생각을 해보질 못하는 것 같고, 네. 또 나를 용서하는 게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조울러들이 본인에 대해서 되게 엄격해요. 본인에 대한 그런 기준이 조금 높다.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해갖고 조울러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말도 저는 공감을 해요. 왜냐면은 이 병이 조울병이 생기면서 그분의 원천적인 해갖고 품성 자체 외에 성격 장애들이 막 달라붙어 갖고 덕지 그 성격 장애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좀 가슴이 많이 아픈데 그거 말고 원천적으로 제가 많이 만나본 조울러를 비롯한 뇌질환 분들은 뻔뻔하질 못해요. 말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걸 집착을 많이 하고요.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줄 말도 못해요. 네. 뻔뻔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정서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고 그 피해를 다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여기서 뻔뻔하다는 건 갖고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적당히 무감각해질 필요가 있는데 조울러들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본인에 대해서도 되게 예민해요.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본인에 대해서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선 솔직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피부로 얘기하면은 네. 너무 이렇게 예민하고 네. 작은 그런 자극에도 트러블이 나고 이런 걸 수 있는데 아까 지난 영상에서 말씀하신 단계적으로 사회 노출이라는 거가 조금은 단계적으로 스트레스를 노출시키는 거로도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요.
20, 30대의 우선순위는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역치유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네. 자신의 능력을 변화시키는 거라면, 성장시키는 거라면 40, 50대는 그거보다는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용서해주는, 자신을 수용해주는, 그걸 길러서 자신에게 토닥토닥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그런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좀 다르다 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냐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거가 되는 것 같아서 자신을 용서하고 또 자신의 수용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그런 아팠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다른 사람이 또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옛날에 많은 저를 학대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놔서 그 사람이 너무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게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서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습관적으로 너무 사과를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해갖고 이 말은 꼭 해야지 하면 습관적으로 그 말을 또 내뱉어요. 역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 말을 꼭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을 하는데 이 말로 상처받지 않았을까 하면서 또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장기적으로 사람 관계는 봐야 됩니다. 좀 그러니까 일부 그게 부분에는 있는 것 같아요. 무감각해져야 이제 되고. 약간 지나치게 솔직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지나치게 좀 여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저의 초점은 이거예요. 본인의 일부분 잘못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대부분 해결을 해줘요. 네. 그리고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보기 싫은 추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 추한 모습을 꼭 미안하다, 사과하고 나를 괴롭혀야지만 해결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극복하고 그걸 조금 더 없애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은 돼요. 그러면은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실수를 했어요.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게을러. 그래서 그 모습을 갖다가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해갖고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인격 형태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밖에서의 모습은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네. 가정에서는 약간 조용하고 가족에게 관심 없고 약간 그런. 이게 그 본인에게는 어떻게 갖다가 할까요? 이게 격차가 너무 심하면은 안에 스트레스로 뭉쳐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더 나중에는 퍼붓게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걸 격차를 없애고 내가 밖에서 너무 좋은 사람이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 그걸 조금 낮추고 가정에서는 오히려 더 잘해주겠다. 이러면서 낮춰주면서 본인이 바꿀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하고 연극성, 인격장애 비슷하게도 갑니다. 심지어. 제가 40대여서 그런지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본인을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나를 용서해줘야지 남을 제대로 공감해 줄 수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좀 사회를 너무 삐딱하게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본 게 있어요. 뭐 하면은 저거 빈건 포르노라고 그러죠. 다 저거 TV에서 나오는 TV쇼에서 나오는 거는 물론 그런 게 다 있긴 있어요. 근데 다 쇼맨십이고 빈건 포르노고 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이 뭐 아무것도 공감할 게 없는 거예요. 공허할 게 없고 우리의 감정이 좀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적당히 나를 용서해주고 나면은 모든 거에서 공감할 구석이 나오고요. 그러면서도 분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자신을 좀 용서하게 되면 예. 그런 마음의 예. 여유가 좀 생기면서 예. 예,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예. 사람은 되는 것 같고, 또 그 우리가 마음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의 거울을 좀 보는 시간을 가져서 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뭐 TV 쇼에서 나오는 게 어느 부분까지는 내가 공감할 부분이고 어느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럴 수밖에 없었다. 요런 거가 이제 그걸 분별하고 그런 선에 대해서 아는 게 존중입니다. 존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선을 지키는 거. 그리고 선을 아는 거. 선을 알고 선을 지키는 거. 근데 이걸 갖다가 조울러들이 어떨 때는 해갖고 이게 막 기대죠, 너무. 한 분 좋은 분 만나면 너무 기대요. 그 사람은 무너져 버려요. 웬만한 사람은. 그러면 사람한테 또 상처를 받아요. 거절감 느끼고. 네, 거절감 느끼고. 그래서 제가 외로움을 갖다가 견디고 즐기는 능력, 그리고 사람에게도 에너지를 받을 때 한 사람에게 너무 몰아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몰아서 주지도 마세요. 오래가는 훈련. 그리고 그러니까 몰아서 주는데 또 쉽게 줘. 네. 빨리 줘. 그 사람은 그러면은 해갖고 고마운지도 몰라요 또. 그렇죠. 그리고 회복 여정은 청자년 편하고 비슷하고요.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 기초 수급에 관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사이드 잡이 좀 다른 관점. 40, 50대 사이드 잡은 해갖고 노후까지도 갈 수 있는 사이드 잡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3의 공간,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초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초 수급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조울로는 해갖고 장애 등급은 거의 힘듭니다. 장애 등급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조은의 마음 얕고 구독, 좋아요 막 이렇게 해갖고 이게 좀 더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저거 되면은, 개인별로 이 나라에서 지원받기는 힘든 이유는 공정성 때문에 그래요. 가짜 조울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가짜 조울로를 판정해 주려면은 해갖고 난 다음에 법률가 들어가야 되죠, 의사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런 사람 다 인건비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비싼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울러가 장애 등록을 안 받는 대신 어떤 혜택을 받는 건 결국은 공공성을 띈 단체를 통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저희 채널 좀 조울러의 목소리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데다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러면 장애 등록은 못 받더라도 해갖고 기초수급으로 평생 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사다가 뚝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초수급이 준비 안 되고 기초수급 못 받아요. 나는 기초수급 생전 받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 그러면은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기초수급은 부모님 재산이 9억 이상은 못 받아요. 그러면 전혀 못 받을까요? 아니요. 집이 사시고 있는 집을 갖다가 파시고요, 전세로 들어가세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방송에서 말을 해도 괜찮나요? 아니요, 이거는 합법적인 거니까. 합법적인 거니까. 네.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도 분명히 미리 합법적인 수준 내에서 기초수급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수급으로 도저히 못 가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해갖고 떨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은 온전히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책임져야 돼요. 이제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정신질환 환자가 가족에 뭐 한 명이 생길 경우 몇 년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는 그런 코스가 있다. 그래서 네. 이게 그잖아요. 처음에 초발했을 때는 또 잘 모르고 어느 병원이 좋은지 잘 모르고 또 좀 대학병원 위주로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가 제일 좋겠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입원을 하고 근데 입원비가 만만치 않고 이거를 뭐 또 길어지고 하면은 또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지치거든요. 또 케어해야 돼서 일을 잘 못하게 된다든가 부모가 그런 경우에는 점점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저희들 케어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진 부분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기초수급이라는 거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제 그런 안정망이나 이렇게 우리 매트를 깔아놓는 그런 절대 편법으로 기초수급을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제 말은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 당신 필요할 땐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평생 그걸로 또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설령 평생 그걸로 살 수밖에 없어도 그게 낙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초수급을 갖다가 옆에 준비를 해놓고 이러면은 해갖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일단 이 사람은 혼자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럴 때 그때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심리적, 경제적인 방파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족 전부가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사자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또 부모라면 몰라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은 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은 쟤 때문에 서로 악순환으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최소한으로 올려놓을 거 편법이 아닙니다. 편법이 아니라 해갖고 제대로 저기 해갖고 고민을 하시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말 케어하기 힘들 때 그때는 이분을 갖다 기초수급에 올려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있죠. 굉장히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한번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좀 도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수급에 대해서 싫어하는 당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사회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왜 그런 무능력자가 그리고 부모님들도 내 아들을 그래도 아직 내가 버틸만한데 내 아들 이걸 갖다가 딸을 갖다 기초수급으로 만들어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뭐 어떻게 열패감, 열등감, 뭐 자존감의 파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당장 그러려는 게 아니라 만들 준비.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 얹혀갖고 갈 수 있게 그래갖고 그래야지 덜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사이드 잡을 이제 40, 50대 때는 이거는 폐지와 부활전의 의미나 아니면은 노후 생활까지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꾸준히 벌 수 있는 사이드 잡을 40, 50대 때 미리 준비하시면은 본인의 능력보다 20%, 30%만 눈높이만 낮추면은 사이드 잡이 보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40, 50대 때 이 생각을 아예 안 해놔요. 그래 놓고 5, 60대 가면은 해갖고 그때 가서 자기의 메인 잡이 이게 쪼그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서 찾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힘들어요. 왜냐면 대부분은 경험을 가져야지 그런 사이드 잡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의 공간. 이거는 기초 수급자가 되시건 어떤 것이 되시건 해갖고 난 다음에 제3의 공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누군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옆에서 뭘 막 안 해도 돼요. 옆에서 힘들 때 그냥 누가 기다려주기만 해도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결론을 안 내도 돼요. 저는 옛날에 해갖고 대화는 결론을 내야지 대화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걸 경청만 해줘도 힘이 나요. 그런데 자 항상 옆에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다려줘요. 이건 감시예요. 그런데 너무 가까워. 예, 그 부모님이 사실 그래도 형제 자매나 배우자나 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공간 말고 친구로서 항상 가면은 똑같이 그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다른 사람인가는 거기 있고 그 만날 수 있고 예. 그리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제 동생이 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만나서 대화도 좀 나누고 챗GPT 이야기를 했어요. 챗GPT가 대화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키고서는 동생이 좀 챗GPT하고 상담 같은 그런 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걸 했어요. 했더니 이제 우선은 너무 잘 들어주고 또 너무 그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잘 존중을 하면서 AI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이 좀 말을 빨리 못하겠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거기다가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좀 위로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그 AI하고 자주 대화를 좀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자녀분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고립되어지는 것 같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 챗GPT 앱을 까셔서 무료 버전도 어느 정도는 대화 기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게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 그 상담 쪽으로 해서 챗GPT가 그쪽으로 이렇게 그쪽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또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 측면이 있어요. 이제 현대인들이 굉장히 외롭고 이래서 인간 친구들도 두지만 AI 친구랑도 대화나 이런 소통을 하면서 그런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균형의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챗GPT가 인간 친구들을 둬야 되는 인간 친구들을 두기 위해서는 뭔가의 대가를 대부분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3의 공간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 대가가 치르기가 싫어갖고 챗GPT에만 몰두하게 되면은 그 건강하지 못한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인간 친구들하고 좀 균형 있게 한쪽에 해갖고 너무 내가 이걸 막 매달리는 관계가 특히 조울러들이 이게 관계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주도하는 것, 경조증일 때는 막 관계 주도해요. 근데 대부분은 해갖고 관계를 갖다가 주도하기보다는 끌려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는데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는 측면으로 챗GPT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너무 또 매몰되시는 거는 힘들고 그러니까 그 약간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단계적으로 용도로 균형이고 단계적으로 좀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3의 공간은 해갖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중요한 거는 같이 거기서 뭐를 먹어야 됩니다. 해먹고 네. 네.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의미가 있어 갖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조님하고 그때 얘기를 갖다 많이 나눈 거지만 그 꼭 하고 본 버킷리스트가 조울러들의 어떤 제3의 공간 그걸 좀 만드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용서부터 시작해 갖고 단계적인 수용. 한 번에 나를 갖다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장노년은 회복 여정은 청장년하고 비슷합니다. 지난 방송하고. 그리고 꼭 얘기하시고 좀 뻔뻔해져라. 능력 있으나 능력은 있고 품격 없는 사람보다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은 차라리 그 사람보다는 좀 뻔뻔해질 용기가 있는 품격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더 좋고 기초수급에 대해서 낙인 찍고 그러지 말고 기초수급을 정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용하셔갖고 경제적인 방파제, 심리적인 방파제로 이용하셔라. 그리고 사이드 잡, 그리고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돈 쓰는 법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20, 30대에 아무리 돈 모았다고 30, 40대 한번 확 써버리면 조울러들은 그냥 힘들어져요. 그리고
제3의 공간 요까지. 네. 오늘 방송도 그 들으시고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현실적인 이야기도 했고 해서 그래서 도움 되셨길 바라고 또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 조우였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